본격적으로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 당신, 관심 있는 학교 홈페이지를 보는데 아니 여긴 박사과정만 있고 석사과정은 없네. 아니 이 프로그램은 그냥 대학원이라고만 써있고 석사인지 박사인지 안 써놨잖아.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미국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개념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는 학부를 마치면 자연스럽게 석사 그리고 박사로 순차적으로 진학하는 반면 미국은 학부만 마치고 바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석사를 하고도 다시 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다양한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은 미국 대학원이 말하는 석사, 박사의 개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대학원 프로그램을 정할 때 막상 고르려니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무작정 관심 있는 학교의 graduate program 페이지에 들어가서 목록을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조금 예시를 들기 위해서 많은 한국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학교인 UCLA 프로그램 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교가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잘 해놓기도 했고요.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 카테고리가 doctorate이 있고 그리고 master's degree가 있고 master's degree on path to doctorate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doctorate은 박사학위 과정이고 master's degree는 석사학위 과정이라면 그럼 master's degree on path to doctorate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석사학위를 수여하긴 하지만 석사생을 따로 뽑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master's degree on path to doctorate이라는 옵션이 달린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M자로 표시된 게 그렇다고 하네요. 네, 석사생은 뽑지 않지만 석사 학위는 수여한다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가요?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박사과정은 석사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박사과정은 학생들이 석사학위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해 두었습니다. 미국 박사과정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박사과정 시험인 Qualification Exam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있는 보통 1에서 3년차 학생들은 해당 분야에서 퍼블리시된 전공책을 몇백 권씩 읽으면서 Qualification Exam을 준비하는데요. 이 시험을 보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2,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Qualification Exam은 학과마다 달라서 어떤 과는 필기시험으로, 어떤 과는 구술시험으로,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로 평가하고 어떤 과는 퀄리피케이션 페이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 박사과정생은 박사 후보생으로 진화를 하게 되어 PhD 캔디데이트로 불리게 됩니다. 이 캔디데이트 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박사 논문을 쓰면 최종적으로 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Master's Degree on Path to Doctorate의 미스테리가 풀리는데요. 이 말인 즉슨 박사 논문을 쓰지 않고 Qualification Exam만 통과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박사과정으로 뽑은 사람에게만 석사를 수여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이게 Qualification Exam만 통과하면 모두에게 그 순간 석사 학위를 주는 건지 박사 논문을 쓰지 않고 중간에 석사만 가지고 졸업을 할 사람에게만 주는 건지는 과에 따라 다릅니다. 제 친구의 학과를 예로 들자면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했어도 그 퀄리피케이션 시기에 박사과정을 관두겠다고 학과에 통보하지 않으면 추후 후보생 시절에는 관두고 싶어도 석사학위를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마스터스 디그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학과라면 석사생으로 입학해서 1년 혹은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척척 석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학교, 같은 과의 박사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려 해도 입학 원서를 다시 쓰고 입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수업도 처음부터 다시 듣고 석사가 없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박사생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같은 학교 같은 과라면 전애들은 수업의 학점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큰 차이를 또 들자면 펀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펀딩이죠. 펀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장학금과 같은 펀딩을 나누어 줄 때 오랫동안 학교에 남아있을 박사생들을 우대합니다. 그렇다 보니 박사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모두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조금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석사생은 펀딩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뜻이죠. 물론 석사생도 입학 시에 소정의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가서 열심히 하면 연구비 명목 등으로 펀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과 생활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차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라든지 우선권이 박사생한테 먼저 간다거나 아니면 박사생들에게만 의료보험을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석사생은 보통 첫 해에만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곳에서 살고 2년차부터는 알아서 방을 구해야 했던 반면에 박사생은 5년 이상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에서 살더라고요. 의료보험도 석사생은 알아서 학생보험을 가입하는 반면 박사생은 학교에서 제공해줬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박사과정이 훨씬 경제적이기도 하고 지원하는데 석사학위도 필요 없으니 모두 박사과정에 지원하지 왜 석사과정에 지원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박사과정이 지원이 많은 만큼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확고하고 연구 경험이 있으면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긴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면 학교에서 알아서 박사과정 원서를 보고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할 것을 권유해 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사과정 불합격이지만 이렇게 석사 프로그램으로 리퍼될 경우 장학금을 조금이나마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와 박사 지원서의 형식은 그렇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연구 프로포절에 자신이 있고 지원을 도와주실 교수님의 서포트가 있다면 박사과정에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스템과는 많이 달라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솔직히 학부를 졸업하고 박사 지원 가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대학원 지원에 도움되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 편집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되게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는데요. 사실 제가 원래 이거 그림 그리면서 되게 오래된 서피스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석사 들어가기 전에 샀는데 지금 거의 못 돌리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포맷도 해보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이패드를 새로 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로드를 예쁘게 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참 이제 미국 대학원 입시 결과가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을에 아마 출국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땅굴 파고 들어갔겠죠. 굉장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한참 결과 나오는 시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아시겠지만 더 그래드 카페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 리절트 서치하면서 새로 고침하면서 도대체 나는 이메일 언제 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메일 왔던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를 다 겪고 나서 다행히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